자, 이제 CI/CD 구축해 볼 겁니다. 먼저 Nest.js 프로젝트 먼저 세팅을 할게요. 프로젝트를 세팅해서 배포된 상태로 만들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자동 배포, CI/CD 과정을 붙여 볼 겁니다. 그러면 네스트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요 폴더 지우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서버라는 폴더명으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저는 뭐 npm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우리 프로젝트 세팅하고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만들죠. GitHub 레포지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레포지토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프로젝트명을 지어서 그거랑 뭐 통일시켜서 레포지토리 이름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데 현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퍼블릭을 잘 쓰는 일이 없어요.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현업이랑 좀 더 일치하게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선택하고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GitHub에 있는 이제 이 프로젝트 코드, 우리 방금 만든 프로젝트 코드 있죠? 그 프로젝트 코드를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방금 만든 네스트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일단 GitHub에 올리기 전에 먼저 잘 작동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뭔가 이 코딩에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이 무언가의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작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Nest.js 서버가 잘 세팅이 됐는지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네, 서버가 실행된 것 같고요. 잘 작동하는지 들어가 봤더니 헬로 월드라고 잘 찍히네요. 그래서 Nest.js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된 걸 확인했고, 우리는 요거를 그럼 이제 GitHub에 이제 올릴 겁니다. 자, GitHub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 git init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it add로 전체 파일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스테이지 영역에 올리고, 그 다음 커밋을 찍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git remote origin, 오리진을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합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자, 푸시를 했습니다. 자, 푸시가 진행 중이네요. 푸시가 잘 된 것 같고요.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쪽 GitHub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새로 고침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GitHub에 프로젝트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능 개발을 진행하면서 커밋을 계속해서 찍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EC2에 배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버를 이제 배포를 할 건데 AWS EC2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AWS로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고 저는 이제 방금 로그인을 해놔서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EC2 들어가겠습니다. 자, EC2를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보충 강의로 이전 섹션에 이제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 강의를 쭉 보시고 EC2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EC2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그걸 지금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찝고 쭉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EC2 이름을 지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서버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우분투라는 운영체제 설치 선택해 줄 겁니다.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유형 그대로 T2 마이크로 프리티어 쓸게요. 그리고 키페어 만들어 줍시다. 키페어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씁시다. 인스타그램 서버로 키페어 생성 눌러주고요. 자, 키 파일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자, 보안그룹 요거 일단 두 개 열어줄게요. 뭐 저거 쓸 일은 없지만 우리 평상시에 저 보안그룹을 많이 열죠. 그리고 편집 누르셔서 여기 아까 추가한 보안그룹 말고도 우리 네스트.js 서버가 3000번 포트에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3000번 포트에 대해서 위치와 상관없이 IP에 상관없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그대로 두시고 쭉 내리셔서 인스턴스 시작 누를게요. 자, 인스턴스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생성이 된 것 같아서. 자, EC2 대시보드로 들어가셔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인스턴스 누르시면, 자, 대기 중이라고 하죠. 이제 서버가 뜨고 있나 봅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중이라고 상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실행 중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죠. EC2에. 연결 누를게요. 연결 눌러서 우리 네스트.js라는 거, 이제 이, 네스트.js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 실행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실행시켜 줄 거냐면, 자, 요 코드. 자, 이거 수업 자료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거 노드를 설치하는 코드고, 요거, 이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설치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노드 대시 v 요렇게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노드 대시 v 해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잘 설치가 돼서 이렇게 버전이 나오는 거겠죠. 20 버전이 설치가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EC2를 세팅했다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를 여기 컴퓨터로 옮겨와야겠죠. 컴퓨터로 옮겨올 때 가장 우리 좀 편하게 쓰는 방식으로 GitHub에 있는 코드를 클론 받아서 이 EC2로 옮겨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git 클론에서 제가 아까 주소 복사했죠. GitHub에 대한 주소 여기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복사하시고 갖고 올게요. 자, 우리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클론할 수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랑 그리고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근데 패스워드가 주의해야 될 점이 GitHub의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GitHub에서 토큰을 발급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GitHub 토큰을 발급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GitHub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따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패스워드랑은 별개의 값이에요. 이 값을 넣으셔서 우리는 GitHub에 이제 그 Git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링크도 주소 이 자료에 올려놓았으니 나중에 자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토큰을 저는 이제 따로 발급을 받아 놓습니다. 받아둔 거를 복사해서 제가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서 자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이 안 된 것 같지만 입력이 됐어요. 자, 정상적으로 잘 받아졌죠. 이렇게 받은 뒤로 그 다음에 우리 잘 그 받아진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경로로 잘 들어왔고 우리가 올려놓은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잘 받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한번 여기서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일단 실행시키기 전에 npmi로 모듈 관련돼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설치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빌드 해주겠습니다. 자, 빌드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빌드한 파일을 기반으로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을 시키죠. nest.js에서는. 자, 서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서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실행시키고 여기 주소 있죠? 주소 복사해서 이쪽으로 붙여 넣으시고 포트 입력해 보시면 잘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Nest.js 이 서버를 배포할 때 이렇게 배포를 잘 하진 않습니다. PM2라는 거를 활용을 많이 해서 배포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게 PM2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PM2 설치하는 명령어 이렇게 입력하고요. PM2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PM2 설치된 걸 설치가 됐으니
PM2로 우리 배포된 파일을 기반으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st.js 서버 실행을 시킬 겁니다. 서버를 실행시키니까 이렇게 뜨는데 잘 작동하는지 우리 여기 있는 IP 주소 복사해서 새로 고침해 볼 겁니다.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 PM2에서 서버가 또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PM2 list 요 명령어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 그 서버의 로그를 보고 싶다. PM2 logs라고 치시면은 서버를 실행시키면서 출력되는 로그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나는 저 서버를 종료하고 싶다. PM2 kill 하시면은 지금 PM2로 떠져 있는 서버가 전부 종료됩니다. 한번 요거 입력해 볼게요.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하면은 종료되죠. 종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서버 다시 한번 실행 아까처럼 시켜 놓을 거고요. 자, 서버 실행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포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배포를 해왔었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nest.js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기능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기능 개발을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앱 서비스 이쪽 가셔서 지금 헬로 월드라고 찍혀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헬로 월드라고 화면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썼다고 하겠습니다. 하이 월드라고 바꿔서 쓸게요. 그럼 하이 월드라고 바꿔서 쓰고 이게 이제 하이 월드가 잘 수정을 해서 기능을 추가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고 커밋 찍죠? 자, 추가해서 커밋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푸시까지 해볼게요. 커밋 메시지는 더 잘 작성하면 좋지만 지금은 이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있기 때문에 CI/CD에 포커싱을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 커밋 메시지는 간단하게 적도록 할게요. 자, 푸시를 했습니다. 우리 푸시를 해서 기능을 업데이트 했으면은 이제 EC2 배포해 놓은 서버에서도 그 코드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EC2 서버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git pull을 땡깁니다. 메인 브랜치로 올라간 git pull을 땡겨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니까 이 계정을 다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제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 풀을 당겨서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 과정이 되게 불편하죠. 매번 계정을 입력해야 되고 매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고 이 과정도 좀 이따가 이제 없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git풀을 당겨서 코드를 업데이트 시켰어요.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업데이트 시킨 프로젝트 폴더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새로 자, 모듈이 뭔가가 지금 설치는 안 했지만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npm-i를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그러고 빌드를 새로 해줘요. 그럼 새로 업데이트된 그 프로젝트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빌드를 할 겁니다. 빌드가 끝났습니다. 빌드가 끝나고 우리 기존에 실행시키고 있는 서버를 종료시키고 다시 새롭게 빌드된 파일을 기준으로 PM2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페이지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하이 월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기능을 추가한 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매번 색다른 게 아니라 기능을 코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반복이다 보니 개발자들은 이제 귀찮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지? 이 귀찮은 과정을 좀 반복해서 이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없나? 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게 CI/CD 과정이에요. 컴퓨터한테 시켜서 자동화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해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좀 귀찮았던 과정 중 하나가 매번 git풀을 당길 때마다 GitHub 계정이랑 비밀번호 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먼저 없앨 겁니다. 이 과정을 없애는 이유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자동 배포 과정에서 매번 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있으면은 배포를 자동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코드를 이렇게 쳐줍니다. git
config global credential helper 요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최초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하면은 그 로그인에 대한 정보, 계정이랑 입력한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시켜놓는 방식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 로그인 해보면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실행시켜 주시고 자 다시 한번 깃풀 당겨 볼게요. 역시나 비밀번호 물어봅니다. 자, 한번 입력하고요. 그리고 저 비밀번호 값도 제가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직 지금 코드로 업데이트한 게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가 지금 이미 다 최신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치고 난 뒤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gitful origin 메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했더니 이번에는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죠. 아, 이 우리가 이걸 썼기 때문에 이 git config global credential helper store를 쓰니까 앞으로 이제 요거를 안 물어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서버를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고 우린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로부터 git풀을 받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요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방식의 작동 방식은 사실 아까 그 UID 계정과 그리고 비밀번호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경로를 이렇게 cd 물결표로 들어가시고 ls 쳐보시면 여기서 ls하고 -a 옵션을 줘볼게요. 여기 -a가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쳤더니 여기에 .git credentials라는 파일이 있어요. 우리 요거 읽어볼게요. 자, 요 파일 읽어볼 거고 요거를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토큰 값이 나옵니다. 이 토큰 값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원래. 이 토큰 값이 있으면 이제 레포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리는 건데, 저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는 이 강의를 찍고 이 토큰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토큰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GitHub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가 여기 이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슈2를 나만 쓰면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또 다른 팀원이 있다면은 이 이슈2에 접속을 하게 될 거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음으로써 개인정보, 이 GitHub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안적으로 좀 단점인 부분이에요. 이 방식, 이 CI/CD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에서만 추천하는 CI/CD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 정도 해두시고 제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